안녕하세요. 이선미 스피치랩의 전임 강사 유형서입니다. 우리는 가끔 얼굴이 잘생기고 얼굴이 예쁘고 늘씬하고 그리고 눈이 너무 잘생기고 옷을 너무 멋있게 입고 패셔너블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매력을 느끼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라면 한 그릇 주세요. 제 목소리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주로 매력을 느낄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목소리를 생각을 하죠. 저는 가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워낙에 목소리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 사람의 목소리가 매력적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분석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뭐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이겠죠. 자, 그럼 좋은 목소리란 무엇일까? 안정되고 떨리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허스키 보이스가 아니고 깨끗한 목소리를 이야기하겠죠. 누구나 좋은 목소리를 갖고 싶을 겁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지는 법은 발성편에서 여러분께 이미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부분 인터넷이나 자료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저도 언젠가는 또 특별하게 이 발성 연습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소리를 쉬지 않게 갈라지지 않게 이렇게 뭔가 거렁거렁해지지 않게 좋게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말 프랙티컬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그 다음에 서적을 보면 목을 관리하는 방법, 뭐 10가지의 비법, 5가지의 핵심 키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씩 마실 것, 그리고 담배와 술을 피할 것, 기름진 음식을 피할 것, 너무 운동을 과도하게 하지 말 것 등등. 이거 무슨 암 예방 수칙하고 똑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사실은 목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어때요? 그냥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한 수칙만 잘 지켜도 목을 충분히 관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끝내면 뭐야 내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중요한 게. 그래서 그냥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목을 좀 좋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증기를 이용하자. 따뜻한 물에 그 증기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저는 한 20년 가까이 3시간에 가까운 아침 방송을 했죠. 6시부터 9시까지 정도 되는 이제 방송을 혼자 진행을 한 적도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말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침 방송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예요? 얼굴이 붓고 목이 잠겨요.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별짓을 다 해요. 뭐 그 숟가락을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얼려놨다가 그걸 한 번은 눈에 붙었어요, 그게. 그래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조금 내놓은 다음에 그걸 대셔야 돼요. 바로 대시면 큰일 나요. 어쨌든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막 목을 어떻게 풀기 위해서 막 이렇게 풀기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목을 가만히 안 쓰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중요하게 뭔가 발표를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 노래를 좀 잘해가지고 이 여자 마음에 좀 들게 하려고 노래방에서 목을 안 쓰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내 차례가 돼가지고 말을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목이 잠긴 거야. 눈을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아무리 목을 안 쓴 것도 무용지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말을 안 하다 보면 목은 당연히 잠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긴장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이게 거렁거렁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 시험을 볼 때도 대기실에서 꼭 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열심히 막 뭘 읽어요. 리딩을 막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5분에 한 번 꼴로 암탉이 옵니다. 이러면서 그걸 풀려고요. 그런데 경험해 보셨겠지만 목을 아무리 자극해봐야 그 거렁거렁한 약간 가래가 낀 것 같은 그 느낌을 아무리 풀려고 해봐야 목은 이렇게 사용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 가라앉게 되고 갈라지게 됩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목을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만히 놔둬도 거렁거렁해지고 목을 세게 풀어도 안 되고 그럴 때 따뜻한 물을
아주 뜨거운 물도 괜찮은데 잘못하면 될 위험이 있으니까 한 9대 1의 정도로 찬물을 섞으세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종이컵에 담아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면 이렇게 순환시키는 그런 기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2분 정도 이걸 입을 이렇게 해 벌리셔야 돼요. 이렇게 벌리고 수증기가 이렇게 코하고 목을 통과하도록 계속 순환을 시켜요. 마시면 안 돼요. 줄어드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양에 찬 물을 이용해서 목을 관리하는 겁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중요한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목이 막 막혔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요즘 같은 때 의심받죠. 예, 의심받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기 한 5분 전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그걸로 계속 순환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목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내 목소리를 찾는데 훨씬 빠른 시간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상 연극 배우라고 생각하자. 뭐라고요? 연극 배우라고 생각하자.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할 때와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할 때 입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발성의 원리하고도 일치하는 내용인데, 배고파. 너무 배고파. 약간 턱이 내려오거나 또는 입천정이 내려와서 답답한 입 모양이 되죠. 또 아무런 힘을 주지 않고 말할 때는 그냥 입이 해 벌어져서 입의 모양이 그냥 답답해집니다. 작아집니다. 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극 배우들이 어떤 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대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식으로 입의 안이 둥그레집니다. 입이 둥그레지면 목젖 부분에 목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이 쉬는 속도도 점점 느려지고요. 그리고 목이 갈라지거나 목이 거렁거렁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실 땐 상관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퍼블릭 스피치와 프라이빗 스피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아파 보이세요? 그럼 어머니가 나가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장소에서 얘기할 때 목을 좀 풀기 위해서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땐 난 연극 배우야, 난 왼손잡이야 이게 아니고 난 연극 배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약간 입을 둥그렇게, 겉을 말고요 속을 약간 둥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뱉는 연습을 하시면 목의 자극을 훨씬 더 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증기를 이용하자. 그리고 두 번째, 연극 배우처럼 말한다는 습관을 들이자. 우리가 목을 아끼는 방법, 이론적인 것들은 굉장히 크지만 오늘은 제가 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뵙죠. 안녕히 계세요.